부회장은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측근인 최순실 씨와 미르, K스포츠재단 등의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모른다고 말하거나 선을 그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에 한 번도 소속된 적이 없다며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은 미전실 차원에서 진행한 일일 뿐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뇌물죄 성립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두 회사 사장과 미전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이후 미전실을 해체한 것도 최지성 전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해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3차례 독대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오늘 재판에서 지난 2015년 7월 25일 있었던 2차 면담 과정에서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이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의미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삼성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분위기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부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버님께 야단 맞은 거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대통령 단독 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있었던 3차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외삼촌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JTBC를 비판했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심하게 화를 내서 청탁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3차 독대 전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19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 상의하거나 내용을 공유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 무렵 최 회장에게 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라 이런 질책을 받았지만 그게 정유라를 제대로 지원하라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물죄가 되려면 결국 대가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가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필요로 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 씨, 정유라 씨를 지원해 주는 게 필요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하는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합병과 관련해서 나는 아예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청탁을 위치도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정유라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그 삼성이 지금 최순실 씨를 지원한 것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정유라가 특수한 관계라는 부분을 삼성은 알지도 못했고 또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이유에서 승마를 지원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게 성립을 안 한 겁니다. 그냥 박 전 대통령은 승마 회장사, 승마협회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최순실이 그걸 이용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특수한 관계가 성립을 안 해버리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줬든 간에 이게 서로 대가관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 씨를 도와준 거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주목할 부분.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이 레이저 눈빛에 대해서 자, 오늘 진술에서는 여자분으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게 처음이라서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레이저 눈빛 에 비해서는 표현 수위를 좀 낮췄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왔던 그 무서운 레이저 눈빛 이 얘기를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독대 후에 와서 전달한 얘기인데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본다면 개입한 적 없다, 관여한 적 없다, 모른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여기에서 이 뇌물의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는 쪽으로 사실상 피해자 프레임 그리고 모든 일은 아랫사람이나 주변에 떠넘기고 사실의 악역을 최순실, 박근혜 이런 사람으로 해서 악역을 떠넘기는 이런 이 전략을 통해서 현재 이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레이저 눈빛에 대해서도 역시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또는 대가를 요구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 아니었냐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이제 그런 표현을 늦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번 재판에 만일의 경우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은 결국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아주 치밀한 전략 그리고 잘 짜여진 재판의 이 전략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서 청탁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3차 독대 전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19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 상의하거나 내용을 공유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 무렵 최 회장에게 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라 이런 질책을 받았지만 그게 정유라를 제대로 지원하라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물죄가 되려면 결국 대가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가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삼성의 경영권 언급하지 않았다며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이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의미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삼성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분위기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부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버님께 야단 맞은 거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대통령 단독 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있었던 3차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외삼촌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JTBC를 비판했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심하게 화를 승계라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필요로 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 씨, 정유라 씨를 지원해 주는 게 필요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하는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합병과 관련해서 나는 아예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청탁을 위치도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예. 정유라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 만약에 그 삼성이 지금 최순실 씨를 지원한 것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정유라가 특수한 관계라는 부분을 이 삼성은 알지도 못했고 또 박 전 네. 대통령이 그런 이유에서 승마를 지원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게 성립을 안 한 겁니다. 예. 그냥 박 전 대통령은 승마 회장사, 승마협회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최순실 부회장은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측근인 최순실 씨와 미르, K스포츠재단 등의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모른다고 말하거나 선을 그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에 한 번도 소속된 적이 없다며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은 미전실 차원에서 진행한 일일 뿐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뇌물죄 성립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두 회사 사장과 미전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이후 미전실을 해체한 것도 최지성 전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해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3차례 독대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오늘 재판에서 지난 2015년 7월 25일 있었던 2차 면담 과정에서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그걸 이용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성립을 안 해버리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줬든 간에 이게 서로 대가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 씨를 도와준 거기 때문에 예. 뇌물죄 성립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주목할 부분.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이 레이저 눈빛에 대해서 자, 오늘 진술에서는 여자분으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게 처음이라서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레이저 눈빛에 비해서는 표현 수위를 좀 낮췄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왔던 그 무서운 레이저 눈빛, 이 얘기를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독대 후에 와서 전달한 얘기인데요. 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본다면 개입한 적 없다, 관여한 적 없다, 모른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